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나쁜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가부키의 엄마 강 변호사는 그녀가 보낸 내용 증명 서신에 대해 답신을 받았다. 답신은 소년의 부모를 대리한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랬다. 내 의뢰인의 아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뢰인에게 입양되었으며 그 아들이 귀하의 의뢰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내 의뢰인은 귀하의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일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 내 의뢰인은 귀하가 언급한 그런 내용의 각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 각서라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내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계속 불필요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강 변호사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 봐라. 강 변호사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임에 분명했다. 그 편지로 보아 그들은 이미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마쳤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음이 틀림없었다.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강 변호사는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상황을 상세히 조사해보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모든 사항들을 차근차근 짚어봤지만 그 어느 한 가지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첫째, 소년이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입증하는 자료. 소년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보육원 근처에 얻은 셋집에서 보육원장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 출생기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도왔던 보육원장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소년의 출생과 생부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둘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친권자이자 보호자인 부모가 철저히 차단하는 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현행법상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년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법을 어기고 임의로 행하는 검사조차 할 수가 없다. 셋째, 소년과 정치인과의 관계 입증. 그들이 소년을 입양할 당시 이미 입양기관을 통해 완벽하게 절차를 갖추었다. 입양이라는 것이 그 이면에 놓인 사정을 철저히 비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이 입양기관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나 친부모에 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물론 소년과 그 아버지인 정치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일은 더욱더 가능하지 않다. 넷째, 각서의 내용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 각서에는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 소년과 생모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문제는 그 각서 역시 그들이 감추거나 파기해버리면 거기에 담긴 내용에 관해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각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마저 입증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협박 등. 그들 일행이 소년의 엄마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실 역시 입증할 방법이 없다.
얼마 전 그들이 카페에 찾아왔던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가부키인데 가부키 역시 그들을 보기만 했을 뿐 어떤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다. 결국 남은 것은 당사자인 카페 주인의 주장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 벅찼다. 상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큰 사업체를 소유한 재력가이기도 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친자 확인과 이를 통한 면접 교섭권 확보, 이 두 가지 모두 벽에 부딪혔다. 강 변호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강 변호사는 우수한 학생이었다.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 사법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또한 아주 좋았다. 당연히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앞다투어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보고 또 믿을 만한 선배의 조언을 얻어 한 로펌을 선택,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원래 그녀가 변호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법정에서의 멋진 활약을 꿈꾸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 활약이란 어떤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매력적인 일을 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까운 선배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로펌의 상사들이 그녀에게 권한 일은 그 꿈과는 좀 다른 유형의 일이었다. 예를 들면 기업 간 거래에 필요한 법률 지원, 각종 인허가 취득에 대한 자문 등 주로 연구조서와 보고서 작성 등의 일을 맡겼다. 그녀의 적성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잘 맞는다고 했다. 법정에서 싸우는 일은 나중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당연히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그녀가 바라던 일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주위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펌을 나왔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몇 개의 사건을 치른 후 강 변호사는 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말렸는지 깨닫게 되었다. 로펌에서 일할 때 왜 법정에서 싸우는 일 대신 그런 류의 업무가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훌륭한 법률가이기는 하지만 법을 무기 삼아 싸우는 싸움꾼의 소질은 전혀 타고나지 못했다. 그녀가 치러내야만 했던 법정에서의 공방은 진실규명,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많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법이라는 무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는 싸움일 뿐이었다. 사실 법뿐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이기면 되었고 재판은 마지막에 이 승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일 뿐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싸움은 규칙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없었다. 등 뒤에 칼을 꽂든 야밤에 기습을 하든 법의 저촉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었다. 법 그 자체는 결코 완전한 규칙이 되지 못했다. 많은 경우에 법은 코가 아주 큼지막한, 게다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에 불과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았고 법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그물 안팎을 유유히 넘나들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사회의 소위 위너, 승리한 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심지어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화투판에도 규칙이 있지만 타짜들은 이 규칙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는 그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정 싸움판도 때로는 타짜가 끼어든 화투판과 같은 상황이 된다. 짜고 치든 밑장 빼기를 하든 이기면 그만이다. 법률 타짜가 되지 못한 강 변호사는 빈번히 법률 타짜들이 먹잇감이 되곤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의욕도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괴롭고 혼돈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하려 하는 시간과 노력도 줄어들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가부키는 본격적으로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두 사람 사이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소원해져 갔던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처럼.